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은 자식들 시집장가 보낸 경험도 많으시고 사회 며느리 보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 조언을 좀 듣고 싶어 제 사연도 보내봅니다. 저는 결혼 준비 과정, 특히 상견례 이후 시댁 가족들이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 못 참고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이상하게 내가 하찮은 취급받는 건 참아줘도 내 가족을 함부로 대하는 건 더 화가 나더라고요. 아마 이런 마음 어떤 건지 다른 분들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파혼할 때 예단이니 혼수니 그런 문제로 많이들 갈라선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됨됨이가 글러먹은 예비시모 겪어보고 파혼했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을 비싼 것들로 치장하고 고고한 척 우아한 척 해도 사람 기본 품성은 감출 수 없다고 하잖아요. 제가 만난 예비시모가 딱 그랬습니다. 풍족한 집안에 잘 키운 자식이 최고 자랑인 예비시모는 고상한 인상에 다소 까다로워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까다로움이 겉으로 보이는 사람 모습 보고 함부로 예단하고 성 긋는 그런 까다로움이었다는 게 제일 문제였어요. 결국 본인이 까탈스럽게 굴다가 우리 집안에 먼저 파혼 통보 받게 된 거고요. 결혼은 실력만 보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100번 1000번 맞는 말 같아요. 얼마나 잘난 예비시댁이길래 파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제 사연 한번 들어보시기. 저는 남자친구와 사귀는 2년 동안 남자친구 부모님은 몇 번 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남자친구, 남동생 생일은 챙겼고 명절, 어버이날도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따로 찾아뵙고 인사드린 적은 없습니다. 예비 시부모님 뵐 때마다 항상 하셨던 말씀이 친해져야 하니 자주 얼굴 보고 지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지만 전 부담스러워서 적당히 그 정도 관계를 유지하고 지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31살 동갑내기입니다. 둘 다 같은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다 연애하게 되었고요. 사내 커플이다 보니 연애할 때도 조심스러웠지만 헤어지고 나서는 더 괴롭긴 했습니다. 어째 저보다 주변에서 더 조심스러워하기도 했고요. 다행히 파혼 사실이 소문났을 때 서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준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죠. 친하게 지내는 회사 동료들에게도 파혼 이유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서인지 한동안 소문이 무성하긴 했습니다. 친한 입사 동기가 한 번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회사 사람들 다 부러워하던 선남선녀 커플이 대체 왜 파혼을 한 거야? 혹시 김선우 씨가 딴 여자한테 눈길을 주기라도 한 건가? 대체 이유가 뭐냐고.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루아침에 둘이 결혼 안 하기로 했다니까 다들 궁금해 죽겠다는 눈치더라고. 나는 너랑 친하니까 알 거라고 생각하나 봐. 하여튼 사람들도 참 왜 그리 뒷말들을 많이 하는지. 그렇게 궁금하면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보던가. 암튼 나한테도 말해줄 수 없는 거야?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커플이라고 관심을 가지고 그래? 별거 아니야. 결혼하기로 했다가 때려치우는 이유야 뭐 뻔하잖아. 서로 집안이 안 맞아서 그런 거지 뭐. 굳이 말하자면 우리 집이 아니라 김선우 구인간네 집 잘못이라고만 해둘게. 어머, 혹시 시집들 집안에서 허수아tung 불이하기 요구하거나 그런 거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 나는 아직 모르겠지만 혹시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상대방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꼭 봐라. 돈이나 배경이나 중요하다지만 사람 됨됨이보다 중요한 건 아니더라. 회사에서 파혼이 이슈가 될 만큼 저희 커플은 사내에서 나름 공인된 커플이었습니다. 둘 다 좋은 학벌에 집안도 좋은 걸로 소문이 나 있었고요. 사실 남자친구는 아버님이 중앙부처 부이사관으로 재직 중이라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가정주부시고요. 그런데 외가쪽 집안이 또 대단한가 봐요. 군 장성 출신인 외삼촌에 다들 잘나가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반면 저희 집안은 학벌이나 잘난 인물로 내세울 건 없는 집안입니다. 친가 쪽 식구라 봐야 삼촌 한 명이 다이고
조경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부모는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저희 아빠는 내년이면 환갑이 되시는데 가난한 가족들을 위해 중학교 겨우 졸업하자마자 일을 하셨다고 해요. 안 해본 일 없이 고생하셨다고 들었지만 전 낳기 전부터 몸담아오셨던 사업이 성공하시며 지금은 나무럽지 않은 부를 축적하신 분입니다. 그 덕분에 저와 오빠는 부족한 거 없는 어린 시절 보내고 유복하게 자랐어요. 특히 아빠는 학업에 대해 늘 목마름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친오빠는 공부를 잘해 명문대를 나왔고 저는 명문대까지는 아니지만 중경 외시라인 공대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나오긴 했어요. 남자친구와 대화 중에 어쩌다 들은 거긴 한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 대학 한 번에 못 가고 재수할 때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는 줄 알아? 우리 아버지도 학벌 좋고 집안에 학벌 좋은 사람 많은데 내가 기대에 못 미칠까봐 엄마가 나한테 돈 엄청 쳐마르셨다. 나 대학 간 거 거의 8할은 우리 엄마 덕이야. 우리 집은 재수는 없다 못하거든. 근데 자기 어머니도 그렇게 학벌이 좋으신 거야? 얘기 듣다 보면 가족들이 다들 대단한 것 같아. 아니야, 우리 엄마는 고졸이셔. 외가가 잘 살긴 했는데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냐는 식으로 엄청 가부장적이셨대. 우리 엄마 그게 한이라서 방통대 나오시고 대학원까지 다 가셨다니까. 우리 엄마가 다른 건 몰라도 학벌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야. 저는 그 말 듣고 예비 시모들 보니 평소 학벌에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보다 했습니다. 집안 가족들이 다 학벌이 좋다고 하니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라 이해했고요. 그따만 해도 시모가 학벌을 중시하는 점이 나중에 저한테 상처를 주리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었어요. 그때는 오히려 남자친구가 자기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엄마 때문에 효자 노릇하는 게 거슬렸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소위 말하는 끔찍한 효자였거든요. 연애 초반에는 잘 몰랐는데 둘이 만나고 있을 때도 자기 엄마와 전화통화를 많이 한다 싶은 적이 많았어요. 대부분 어머니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일이 많았는데 나누는 대화 들어보면 별것도 없었거든요. 뭐 먹었냐? 지금 어디에 있냐? 집에는 몇 시에 올 거냐? 이런 시답잖은 내용이었음에도 무슨 전화통화를 한 번 시작하면 2, 30분은 기본으로 하는 적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사귀면서 짧게 여행을 간 적도 몇 번 있었는데요. 한 번은 정말 뜨악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행 가서 밤에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맥주 한잔 하고 있는 그 타이밍에 남자친구 엄마가 전화를 하셔서는 뭐라 하소연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한참을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중간중간 남자친구가 이러더라고요. 다음에는 같이 모시고 갈게요. 엄마 서운해하지 마세요. 왜 울고 그러세요? 나 민망하게 지금 미정이랑 같이 있다니까요. 대충 내용을 유추해보면 남자친구 어머니는 제가 당신 아들과 여행 간 걸 질투하시는 듯 했습니다. 설마 했지만 울지 말라는 말까지 들으니까 내가 마치 아들을 빼앗아간 나쁜 년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전화 끊고 나서 제가 조심스레 물었더니 제 생각이 다르지 않았고요. 선우 씨,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신 거야? 우리 여행 가는 거 설마 말씀 안 드리고 온 건 아니지? 아니야, 당연히 말씀드렸지. 부모님이 좀 다투신 모양이야. 아마 아버지 혼자 일방적으로 뭐라 하신 거겠지만 우리 엄마 꼭 아버지랑 싸우고 나면 나한테 하소연하시거든. 나도 듣기 싫은데 그렇다고 매몰차게 얘기할 수도 없고 미치겠다. 하필 이때 우리만 좋은 데 갔냐면서 오시는데 어쩌겠어. 일단 달래드려야지. 솔직히 남자친구 말 듣고 어이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애도 아니고 부부싸움 했다고 아들한테 전화해 하소연한다는 것도 웃겼고요. 애인이랑 놀러간 아들한테 니들끼리만 좋은 데 가냐며 서운해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 부모님은 남자친구 만나 데이트할 때는 정말 급한 일 아니고서는 절대 전화 한 통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에게 다소 유별나게 집착하는 것 같아서 의아하다는 생각은 그때도 하긴 했습니다. 사귀면서 자주는 아니었지만
종종 그런 식으로 저와 만나고 있을 때 회방을 놓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예비시 모아 따로 연락을 하는 사이가 아니어서 그런가 그것 빼고는 크게 이해 안 간다고 느낀 건 없었어요. 단순히 집안 분위기의 차이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는 남자친구와 사귀는 동안 우리 집안이나 아빠의 재력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레 알게 되는 집안의 수준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 친구와 교제하는 동안 자연스레 서로의 가정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관계라던가 부모님 연세, 직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지금 생각하니 저도 참 어리석었던 거죠. 저는 그런 점들이 비슷하면 결혼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순조로울 거라 착각했거든요. 제가 나름 결혼 준비라고 해놓은 걸 말씀드리자면요. 부모님 도움 없이 모아둔 돈이 약 2억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앞으로 부모님이 미리 해놓은 아파트도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대학원 마치고 직장생활 시작한 사람이라 자기 앞으로 모아둔 돈은 많이 없었지만 결혼하면 집에서 서울의 전세 정도는 얻어줄 수 있는 형편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감사한 거죠. 제 아파트는 경기 남부 쪽에 있는 거라 사실 출퇴근 때문에 신혼집으로 쓰긴 어려웠으니까요. 전세 살다가 둘 힘으로 집 마련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둘이 결혼 약속하고 나서는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도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애할 때와 결혼할 때랑은 사뭇 다른 점들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가 예비시댁과 왕래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몰라서 더 그런 점이 보였던 것 같네요.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이미 본 적이 있었고 결혼하겠다 말씀드렸을 때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제 위로 미혼인 오빠가 있었지만 제가 먼저 가도 상관없다는 입장이셨어요. 저도 30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였는지라 아무래도 빨리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른 상견례 날 잡자고 재촉하셨고요. 남자친구 집에서 정식으로 인사드리면서 상견례 날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느낀 건 결혼을 서두르는 우리 집과는 달리 남자친구 쪽에서는 그리 결혼을 서두르지는 않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연애 초반에 잘 몰랐었던 남자친구 부모님에 대해 새로운 면도 보게 되었고요. 저는 몰랐는데 남자친구 아버님이 엄청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런 분 옆에서 평생을 사셨으니 예비시모는 아들에게 모든 걸 다 걸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싶었습니다. 특히 그날 들었던 말 중에 충격적이었던 게 있었는데요. 그래, 이제 둘이 결혼하겠다고? 조금 빠른 감도 있다마는 어차피 결혼하기로 했으면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는 게 서로 좋은 일이겠지? 다만 우리 집안은 결혼하면 무조건 1년간은 너희가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아야 한다. 이러시는 겁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거든요. 저 들으라고 하신 소리였겠죠. 그러자 남자친구가 아버지, 저 전세 따로 얻어주세요. 요즘 어느 부부가 집에서 같이 살아요. 가까운 데 살면서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모를까 같이 사는 건 서로 힘들어서 안 돼요. 그래도 옛날에는 다 같이 살았어. 네 엄마도 시집와서 우리 부모님이 10년을 같이 모시고 살았다. 그런데 1년도 못 하겠다는 거야? 같이 살면서 우리 집 가풍도 익히고 살림도 배우고 아침에 부모님 식사도 챙겨보고 해야 하는 거야. 예비 며느리,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하며 저한테 바통을 넘기시는데 그 분위기에서 도저히 싫다고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문제는 결혼 준비하면서 잘 상의해 볼게요. 상의는 무슨 상의? 아버지, 요즘 며느리랑 같이 산다 그러면 파혼당해요. 오늘 정식으로 인사하러 온 건데 이런 말부터 먼저 하면 숨 막히잖아요. 차마 제가 끼어들어 뭐라 말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속으로 든 생각은 이랬습니다. 만약 결혼해서 무조건 들어와 살라 한다면 이 결혼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요. 이 부분은 다행히 남자친구와 제가 생각이 같아서
어찌어찌 잘 막아줄 것 같더라고요. 무슨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라도 된답니까? 제가 시집와서 매일 아침밥을 챙기게 말입니다. 그것 말고도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 밥상머리에서 아버님이 왕이더라고요. 어머니는 아버지 말 한마디에 밥 먹다가 적어도 3번은 일어나 반찬 시중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머니는 군소리 없이 다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하고는 분위기가 완전 딴판이었죠. 저희 집은 자기 물은 당연히 스스로 가져다 마셔야 하고요. 숟가락 젓가락 놓는 것부터 식사 준비는 가족 모두 돕거든요. 그것만 봐도 어떤 환경에서 남자친구가 자랐는지 조금은 파악이 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원래 자기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자주 얘기를 했었고, 어머니도 기가 세신 분인데 그 기를 누르고 사시는 분이라 했었는데요. 실제로 보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어쨌든 남자친구는 같이 살아야 한다는 시아버지 말에 반박하며 겨우 화제를 돌려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결혼도 대충 올 가을쯤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시부와 다른 걸 저한테 궁금해 하셨는데요.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뭐였는 줄 아세요? 바로 출신 학교였습니다. 너는 어느 대학에서 무슨 과를 전공했니?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일전에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가 학벌을 되게 중시하는 분이라는 말을 들었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솔직히 걱정되었습니다. 중경 외시 라인 대학을 어찌 보실까 걱정도 되었고요. 제가 어느 대학 무슨 과 졸업하고 전공 살려 입사했다는 말을 꺼내자 일단 그 라인까지는 나름 마제노션이셨는지 크게 기뻐하지도 않으셨지만 실은 내색은 없으셨습니다. 결혼 준비는 어느 정도 해놨길래 둘이 이렇게 빨리 결혼하겠다는 거야? 너도 알겠지만 우리 아들은 직장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거든. 너희 친정 부모님이 그건 알고 계신 거니? 집이야 어떻게든 전세까지는 마련해 주겠다마는 서울은 전세값도 무시 못하잖니.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은 되는구나. 네, 저희 부모님도 대충 사정은 알고 계세요. 제 앞으로 집이 있긴 한데 경기도 외곽이라 신혼집으로 살지는 못할 것 같고요. 모자라면 제 돈 보태서라도 집 얻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말해줘야 우리도 대충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니? 돈이 턱없이 부족하면 저 양반 말대로 너희들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걸로 시작할 수도 있는 거야. 정확하게 금액까지 물어보시길래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제가 모은 돈 2억을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2억뿐만 아니라 제가 아쉬운 소리 하면 우리 아빠는 서울에 집 한 채 떡하니 내줄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돈 가지고 잘난 척한다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최대한 우리 힘으로 결혼 준비를 하고 싶다고 어필했어요. 대충 제 의견을 들은 예비 시부모님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듯한 눈치는 아니었고요. 까놓고 말해서 저와 비슷한 또래 중 결혼 전에 2억 모아놓은 예비 신부가 그리 많진 않을 겁니다. 저도 부모님 도움받아 주식 투자도 하고 중간에 오피스텔 사고 팔고 하면서 시세 차익 남겨 또래보다 다소 많은 돈을 모은 거고요. 순수하게 월급만으로 모은 돈은 아닙니다. 제가 모은 돈이 시부모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긴 했나 봐요. 시아버지는 제가 모은 돈의 액수를 듣고 나서는 집으로 들어와서 살라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옆에서 내 여자친구가 나보다 부자라니까요. 이러면서 너스레를 떨었고 예비시모는 살짝 눈까지 흘기시며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양가 부모님 인사드리고 나서 상견례 날을 한 달 후로 잡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집에 인사하고 나서 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얼굴 처음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하겠다고 정식으로 말씀드린 건데 저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했고요. 부모님이 뭐라 그러셔? 나 마음에 든다고 하신 거지? 저는 자신감에 차서 물었습니다.
솔직히 제 조건이 빠지는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입에서 바로 긍정의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약간 고민을 하는 듯한 얼굴이길래 뭐야? 왜 바로 대답이 안 나와? 아, 설마 나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신 거야? 아, 아니야. 아버지는 그 말하면 됐다 그러시는데 엄마가 문제지 뭐. 식구들 만나봐야 확실히 알 것 같다고 몇 번 맛은 모르시겠대. 그러니까 네가 성격에 안 맞아도 전화 좀 드려서 안부도 묻고 그래봐. 점수 좀 따놓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불쾌했습니다. 제가 그 집에 시집 가고 싶어 안달난 것도 아니고 둘이 좋아서 하겠다는 결혼인데 내가 미우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왜 억지로 점수를 따야 하는 겁니까? 그건 싫어. 싫으면 고만이지. 내가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데 그런 연기까지 하면서 잘 보이고 싶은 생각은 없어. 어머니는 내가 뭐가 마음에 안 드신 거야. 마음에 안 드신다는 말은 안 하셨어. 그랬으면 상견례 날짜를 잡았겠어? 원래 아들 엄마는 며느리 욕심이 있는 거니까 자기가 이해해. 내가 엄마한테는 잘 말씀드릴게. 저를 본 소감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었죠. 사람 마음이라는 걸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도 없는 거고요. 어쨌든 상견례라는 행사가 남아있으니 가족끼리 만나고 나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거다 믿는 수밖에요. 적어도 제 기준에는 저희 부모님이 남자친구 부모님보다 훨씬 훌륭하신 부모님이셨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들도 우리 부모님을 만나면 분명 호감을 가지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상견례라는 큰 산만 넘으면 결혼 준비의 반은 마치는 거라고 하더군요. 결혼이라는 게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큰 행사이다 보니 그만큼 양가 집안의 가풍을 존중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결혼 날짜며 신혼집, 예단 예물 같은 것들을 거의 결정하는 거라 무사히 상견례만 끝나면 후련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저한테도 긴장되는 일이었어요. 마침내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고급 한정식집에서 양가 부모님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결혼을 논의해야 할 그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가족은 남자친구 가족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었고 결국 파혼을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양가 부모님 인사가 끝나고 어색한 분위기에 잠시 대화가 소강 상태였는데요. 먼저 그 침묵을 깬 건 다름 아닌 예비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에게 하는 질문을 듣고 저는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예비 신부는 그 어려운 자리에서 대뜸 우리 부모님의 학벌을 물어보시더군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닭가사돈께서는 어느 대학을 나오셨는지 궁금하네요. 들으셨는지 몰라도 우리 집안 사람들은 전부 좋은 대학 졸업했고 저는 얼마 전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까지 마친 사람입니다. 아니 초면에 사돈될 사람에게 대뜸 학벌을 물어보는 게 정상입니까? 저는 그때 이미 화가 나서 맛이 갔습니다. 남자친구 얼굴을 봤는데 제가 화난 거 눈치챘는지 이미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저희 아빠 그런 무례한 질문에도 웃으면서 대답하셨습니다. 하하하, 실은 제가 어려서부터 돈 버는 거에 매달린 사람이라 가방끈이 짧습니다. 저는 중학교도 겨우 졸업을 했어요. 하하하하. 그 시절에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대학은 꿈도 못 꿨습니다. 아빠는 웃으면서 대답하셨습니다. 예비 시모는 대답을 듣더니 아, 그렇군요. 하며 짧게 대답했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반응이 솔직히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어른들 계신 자리니 섣불리 제가 나서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엄마도 살짝 기분이 상하신 듯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하신 말씀이 안사돈께서는 학벌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네요. 아드님도 명문대 보내시고 곤잎도 늦게까지 공부를 하신 거 참 대단하십니다. 하시니까 네, 저희 집안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저희 외가도 다들 명문대 출신의 고위공직자들도 많고요.
저도 늦게까지 공부했지만 박사까지 다 할 정도로 뭐랄까요. 두뇌가 좀 명석한 그런 집안이에요. 이렇게 대답하시나요? 우리 보고 뭘 어쩌라는 건지. 그러더니 한마디를 더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애들은 바깥 싸던 머리를 안 닮아서 참 다행이네요. 아버지가 충졸이어도 대학 공부 다 시키신 거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빠 표정이 딱 바뀌는 게 보이더라고요. 남들한테 학벌 내기 쉽게 할 때는 몰랐는데 그 대상이 우리 부모님이 되니까 저는 손까지 떨리며 열이 받더라고요. 다행인 건 그때 예비 시부가 어머니 말을 딱 끊으면서 초면인데 실례했다고 집사람 생각이 짧았다고 사과하셨어요. 아빠도 사과 듣고 나서는 받아들이셨고요. 시모도 눈치껏 거기서 그만하셨으면 되었을 텐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네요. 결혼 논의를 하는 내내 예비 시부는 얼굴을 구긴 채 저희가 묻는 말에도 시큰둥하게 구셨거든요. 결혼 날짜를 물어보자 신부 쪽에서 알아서 정하라고 하셨고 신혼집 얘기를 꺼냈더니 저더러 돈을 얼마 보태줄 수 있냐 되물으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셨습니다. 분위기 좋았다면 저희 아빠는 집까지 우리 쪽에서 해주겠다 하실 각오로 오신 건데 예비 시모의 무례한 태도를 보고 마음을 닫으셨는지 내내 굳은 표정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터질 뻔했지만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의 발빠른 사과로 조용히 마무리하고 헤어졌습니다. 결혼 날짜만 정하고 논의를 거의 못한 셈이었고요. 상견례하고 오면서 저희 부모님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 어지간히 속이 상하신 듯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빠는 소주병이랑 안주 챙겨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엄마가 한참을 아무 말 없으시더니 한마디 딱 하셨는데요. 엄마 아빠 생각이 어떤지는 너도 잘 알지? 엄마는 아닌 것 같다. 아무리 남편감이 좋아도 시부모가 저라면 너 힘들어서 오래 못 살아. 너도 똑똑하니까 잘 결정하리라고 믿어. 오늘 상견례한 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알지? 아니다 싶으면 관두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죄송해서 눈물만 나더라고요. 저야 뭐 이미 마음 굳혔죠. 결혼 안 하는 걸로 말입니다. 남자친구와 조용히 얘기하고 끝낼 생각이었는데 며칠 후에 예비 시모가 저한테 커피 한잔 하자면서 시간을 내달라 하더라고요. 아직 파혼 얘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을 하려나 싶어 일단 나가서 예비 시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한테 조심스레 하시는 말이 예? 그날 너희 부모님 만나고 내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싶은 거야. 나는 네 아버지가 충졸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어. 우리 아들 결혼한다 그러면 다들 너희 집안에 대해 물어볼 텐데 나는 대체 뭐라고 해야 하는지 답이 안 나오지 뭐냐. 우리 집은 대대로 명문대 집안인데 충졸 사돈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아무래도 너랑 우리 아들 결혼은 당장은 좀 힘들지 싶다. 예비 시모 말을 듣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죠. 저도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볼게요. 솔직한 마음에 그렇게 잘난 집안에서 떡하니 집 한 채도 못 해주면서 학벌까지 따지며 예비 며느리 부모를 무시하냐 소리치고 싶은 거 참은 겁니다. 예전에는 먹고 살기 바빠서 학교 졸업 못한 사람이 많긴 했지. 그럼 네가 아빠한테 잘 말씀드려서 지금이라도 고등학교 졸업장 따고 나처럼 방통대 가는 거 말씀드려보는 거 어떠니? 그때 가서 너희 둘 결혼도 다시 생각해보고 말이다. 이러면서 눈을 내리깔고 커피를 홀짝이는데 진심 너무 얄밉더군요. 저도 그때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내 부모 무시하는데 뭔 말을 못하겠습니까? 아니요 어머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는 결혼 안 하겠습니다. 아빠 학벌 무시하는 시어머니 며느리로 못 들어가요 저. 어머니 중졸 무시하시는 거 영 거슬렸는데 방통되는 교양 수업은 없나 봐요.
그런 기본적인 교양머리도 없으신 게 의문이네요. 그깟 박사 돈만 주면 아무나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는 뭐가 그리 잘나셔서 저희 부모님을 학벌 가지고 무시하는지 모르겠네요. 정 저희 집안이 마뜩찮으면 학벌 좋은 지원 며느리 잘 찾아보세요.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잖아. 나는 무식한 걸 혐오하는 사람이다. 이러시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예비 시모는 학벌을 따지실 때가 아니라 기본 인성교육과 기본 상식을 좀 배워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 무식한 건 생각 안 하시고 학벌로 남 깔아뭉개는데 열중하고 있는 집구석에 제가 열심히 번 돈 보태가면서 시집갈 생각 없었습니다. 저희 아빠요. 졸업장 없어도 사업 열심히 하신 분이세요. 아빠 회사의 직원이 150명이 넘고요. 대학 졸업장은 없지만 200억 자산가시거든요. 저는 그런 아빠 창피하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학벌 좋고 능력 없는 부모보다는 200억 자산가인 우리 아빠가 살아온 삶을 더 존경해요. 아시겠어요? 죄송하지만 저 아직 마무리 못한 게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결혼 걱정 마세요. 선우 씨랑 얘기해서 파혼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제 입에서 우리 아빠 재산 얘기를 들은 예비시모 표정이 바뀌더군요. 역시 사람은 돈 앞에서 참 비굴해지네요. 자기가 언제 그런 돈을 구경이나 해봤겠어요? 사실 남자친구에게도 일부러 말 안 한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100억대 자산가심에도 항상 검소하신 데다 기부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게 있는 척하지 마라, 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였고요. 재산은 나중에 자식들에게 물려주겠지만 당연히 부모 재산 다 받는다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분들이십니다. 어쨌든 파혼하는 마당에 예비시모가 로또를 놓치는 거라고 말은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재산 액수를 언급하며 약 올린 거고요. 막상 천문학적인 금액의 재산을 제 입으로 말하자 그거 듣고 나서 상당히 놀라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어머, 예, 기분 나빴니? 내가 너희 부모를 무시한 건 아니다. 아무튼 우리 집안이 그렇다는 말을 한 거고 나도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해. 근데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큰 사업을 하시는 줄은 몰랐구나. 내가 상견례 때 큰 실수한 것 같은데 전화드려서 사과드려야겠구나. 아니요 어머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학벌 중시하시는 분이 돈 앞에서는 그게 아닌가 봐요. 아빠 재산 액수 들으니까 마음이 또 변하셨나요? 아까는 아무래도 결혼이 어렵겠다고 하셔놓고 갑자기 왜 이러세요? 사과하실 필요 없고요. 앞으로는 저 볼 일 없을 겁니다. 저 그럼 가볼게요. 어머 얘, 너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니? 저를 붙잡는 남자친구 엄마를 뿌리쳐버리고 나왔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서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나 너무 화나고 너랑은 결혼 못하겠다. 네 어머니한테는 파혼하겠다 말씀드렸으니까 알아서 잘 처리해. 우리 부모님도 상견례하고 나서 충격받으셨다는 거 잘 알 거 아니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진짜 미안하다. 우리 엄마가 정말 악의가 있어서 그러신 건 아니야. 남자친구가 미안하다고 싹싹 빌면서 엄마한테 말 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필요 없다고 파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파혼하겠다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빠는 다른 말 없이 알겠다고만 하셨습니다. 엄마는 제 방에 따라 들어와 저를 토닥거려 주시며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생각 잘한 거야. 엄마가 보니까 선우도 효자라서 아무리 네 편을 든다고 해도 결국은 자기 엄마 말대로 하는 아들이지 싶다. 잘 얘기해서 정리해. 그래도 결혼 전에 파혼하는 게 이혼보다는 훨씬 수월한 법이야.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그런데 파혼 통보한 바로 다음 날 우리 집에 남자친구와 예비시모가 말도 없이 쳐들어왔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인터폰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아빠가 그래도 말을 잘해서 돌려보내자며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딸아이가 파온 의사를 잘 전달했다고 들었는데 여기까지 어찌 오셨나요? 아빠는 그래도 최대한 예의 바르게 대하셨습니다. 아이고 박달사돈, 어제 새아기를 만났는데 뭔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답답해서 직접 왔네요. 다른 게 아니고 애들 결혼 서둘러 시키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집은 저희가 전세로 당장 계약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허허허허허. 아니요, 이제 됐습니다. 상견례 때도 그렇고 어제도 우리 아이한테 찾아가 제 학벌 때문에 못마땅한 기색을 보이셨다고 들었네요. 결혼 전에도 이러는데 결혼하고 나서 제 딸아이를 그런 걸로 무시할 거 뻔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딸 그런 집에는 못 보냅니다. 그만하고 돌아가시지요. 사돈, 그깟 학벌이 무슨 대수입니까? 애들이 의견이 중하죠. 서로 좋다는데 부모가 자식같게 막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짧은 생각으로 함부로 말한 거 사과드릴 테니 마음 푸시고 애들 결혼시키는 걸로 합시다. 제가 말 실수한 거 정식으로 사과드리지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고개까지 숙이면서 사과를 하더군요. 이렇게 비굴하게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마 제가 우리 아빠 재산 얘기 안 했으면 절대로 저런 말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쯤은 저도 압니다. 허허잉.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대도요. 자네 뭐 하나? 험한 말 듣고 싶지 않으면 자네 어머니 모시고 당장 돌아가게. 장인어른, 제발 마음 푸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자네가 무슨 사과를 하나? 자네 어머니 사과는 받겠네. 하지만 그거랑 결혼은 다른 문제야. 이렇게 마음이 상한 마당에 이 혼사를 어떻게 하겠나? 우리는 파혼했으면 하니까 자네 마음 잘 정리해. 사돈양반,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들 정도면 정말 좋은 혼처입니다. 우리 쪽에서도 집도 마련해줄 수 있는데 이만한 시집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아줌마, 저는 학벌이 고졸이라도 최소한 집은 사주는 집 며느리로 시집가려고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아줌마 아들은 학벌 좋고 집불도 못해주는 비슷한 수준 집안으로 장가보내세요. 저는 더 할 말이 없네요. 제가 하는 말이 남자친구와 엄마의 자존심을 건드렸는지 순간적으로 표정이 사납게 변하더군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제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아빠는 신랑이 끝에 얘기하면서 남자친구와 어머니를 돌려보냈고요.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 엄마는 문자로 몇 번 결혼 다시 생각해보라는 문자가 오긴 왔습니다만 모조리 다 아쉽고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어쩔 수 없이 같은 회사에서 종종 마주치는 일이 있었어요. 헤어진 직후 회사 메신저로 헤어질 수 없다면서 저를 무지막지하게 괴롭혔지만 제가 사내 게시판에 우리 얘기를 올리겠다고 하니까 무서웠는지 더 이상은 괴롭히지 않더군요. 그전까지는 내 편이라 생각했던 남자친구였지만 시모에게 그런 일 당하고 나서 신기하게 정이 뚝 떨어져 버렸네요. 남자가 아무리 잘해도 팔은 안으로 굽는 거고 결국 제 부모 편들게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 결혼했으면 그 시모는 대놓고 우리 집안 무시할 것도 뻔했고요. 귀찮은 일이 많긴 해도 파혼한 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파혼 사실 주변에 알리고 나서 저를 보는 시선이 조금 불편하긴 했는데 그것도 잠깐이더라고요. 사람들 시선 무서워 파혼 못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작년 가을에 파혼했으니까 딱 1년 지났고 지금은 둘 다 다른 부서로 발령나서 얼굴 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사내 연애가 무서운 게요. 인사만 뜨면 그놈 이름부터 검색해서 어디로 갔나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둘 중 하나는 회사로 관둬야 이 집도 끝나겠지 싶네요. 결혼이라는 게 물론 당사자가 제일 중요하다고는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가족까지 깊이 얽히게 되는 일이라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남편은 정말 100% 내 편으로 만들어서 시모와 연 끊어버리고 살 것도 아닌 이상 내가 뭐하러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 집에 집까지 챙겨서 시집을 가겠어요? 제 사연 참고하셔서 꼭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뭔가 우리 집안을 무시한다 싶으면 절대 그런 집안과는 엮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파혼했지만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은 모쪼록 어른다운 좋은 가족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셨으면 합니다. 제 파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